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신현우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브릭스 SQL로 웨어하우스 리모델링 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일단 긴 시간 동안 저희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목차는 기존 웨어하우스의 한계, 레이크하우스에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브릭스 SQL의 구성 요소,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DBSQL의 편의성과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웨어하우스의 한계와 그러면 왜 우리가 데이터브릭스 SQL로 리모델링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생겨난 지 약 40주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80년대에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BY와 리포트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 트렌드를 위한 아키텍처로는 구축되지 않았는데요. 최신 사용 사례의 중요한 데이터 세트인 비디오, 오디오, 사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로그성 텍스트 이런 데이터를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원하지 않는 거죠. 또한 폐쇄형 독점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락인돼서 이 웨어하우스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은 먼저 모든 데이터를 일단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죠. 저장한 다음 어떠한 ETL을 거쳐서 웨어하우스로 데이터 셋을 복사를 합니다. 이 결과로 사일로화된 데이터랑 어떤 여러 벌의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고 또 관리자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런 운영,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작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한계와 최신 활용 사례를 충족하고 또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사고 방식을 좀 더 혁신적으로 만들고자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합한 레이크하우스를 개발했습니다.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데이터 레이크에서 활용되었던 AI, ML, 스트리밍,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활용되었던 BI와 어떤 분석, 리포트성 분석 역할을 한 곳에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데이터 레이크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일단 모두 적재를 하고요. 데이터가 레이크 밖으로 나가거나 복사되는 일이 적어서 데이터에 대한 사일로와 어떤 데이터 셋의 무한한 복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어떤 단일 진실 공급원으로 데이터의 최신성을 제공하죠.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웨어하우스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에 빠르게 액세스해서 가장 신선하고 최신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를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개방형 아키텍처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성장하는 에코시스템을 유지하고요. 델타 레이크로 빠른 성능을 동반해서 애시드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데이터셋에 대한 신뢰와 고품질 데이터를 굉장히 계속 유지를 합니다. 유니티 카탈로그로 하나의 일관된 거버넌스 모델로 조직의 데이터와 자산 관리, 그다음에 액세스 컨트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또 모든 워크로드에 대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스트리밍,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ML, AI 이런 것들을 편하고 쉽게 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레이크하우스에서의 웨어하우스인 데이터브릭스 웨어하우스 SQL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크하우스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브릭스 SQL이라고 부르고요. 좀 줄여서 DBSQL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DBSQL은 빠른 성능과 최적화로 전체 인프라의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고요. 또 복잡한 구성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개방형 표준을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 하나의 단일 복사본을 설정하고 많이 사용하시는 표준 SQL을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 팀에서 하나의 통합 거버넌스 계층을 설정합니다. 또 SQL, 태블로, 파워 BI, DBT 같은 툴들을 데이터브릭스와 연계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수집하고 변환하고 또 그 결과를 SQL로 쿼리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편하고 쉽게
실시간 분석부터 관리까지 모든 분석가가 최신 데이터에 더 빠르게 액세스하고 또 BI에서부터 ML까지 쉽게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브릭스 SQL이 그러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SQL의 구성은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레이어마다 다양한 최적화 방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밑에 부분에 델타 레이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읽어온 핫데이터를 캐싱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널리 쓰이는 오픈 포맷인 파케 포맷에 추가적인 통계 정보랑 인덱싱을 해서 좀 더 빠른 성능을 위해서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쿼리 실행 엔진으로는요, 포톤이라고 부르는데 C++로 재작성된 SQL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포톤이 나오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 병렬 처리가 가능해졌고,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벡터화를 시켜서 최신 CPU 아키텍처를 활용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톤도 마찬가지로 100% 아파치 스파크와 호환이 되는 쿼리 엔진이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델타 레이크에서 올퍼퍼스 클러스터 이런 거 쓰셨을 때 포톤을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컴퓨팅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파크 실행 클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상된 워크로드 관리랑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부하 좀 분산하고요. 또 동시 처리 성능을 개선해서 짧은 쿼리랑 긴 쿼리 모두에서 이제 예측 가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 밑에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관리랑 최적의 가격, 그다음에 안정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 SQL 편집기는요,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데이터를 탐색하고 쿼리하고 그 해당 결과를 시각화해서 심플하고 친숙한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I 커넥터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 재설계한 드라이버로 대기 시간과 오버헤드를 줄여서 메타데이터 검색 작업이 최대 10배까지 빠르게 실행되어 사용하시는 툴들과 함께 쉽게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시스템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데이터브릭스 SQL에서 많이 쓰시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수집도 하시고 변환도 하고 쿼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제스트 하시는 부분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로컬 파일이나 어떤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포스 이런 데이터를 레이크아웃으로 필요 데이터를 수집하실 수도 있고요. 또 수집을 도와주는 5트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에코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레이크아웃으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표준 SQL 사용해서 한 곳에서 데이터 검색하고 또 변환하고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DBT 많이 들어보셨으면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용하고 계시다면 DBT 사용하시는 그대로 레이크하우스랑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환이 끝나면 쿼리가 필요한데요. 변환된 데이터를 SQL 사용해서 또 아니면 태블러나 파워 BI, 파이썬 등을 사용해서 최신 데이터를 쿼리하고 그 결과들도 레이크하우스에서 대시보드로 구축하셔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구성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올바른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선택하는 거고요. 또 사용하시는 팀이나 어떤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에 조금 익숙하시다고 하면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다른 GUI 기반의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DBT나 인포메티카 이런 것들도 사용하셔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사용자와 팀이 선호하시는 툴들을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큐레이트된 이 데이터들은 데이터브릭스 SQL로 데이터 분석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적절한 BI 도구, 뭐 태블러나 파워 BI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리포트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으로 뭐 데이터브릭스에서 유니티 카탈로그는 우리가 데이터브릭스에 대한 완전한 세분화된 보안 거버넌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 유니티 카탈로그도 다른 서드 파티의 어떤 카탈로깅 하는 애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통합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DBSQL의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SQL은 모든 쿼리 유형이랑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새로 구축되었고 또 모든 쿼리에 대해서 초고속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업계 표준 벤치마크인 TPC-DS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 성능 측정을 할 때 TPC-DS로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공급 업체들이 구성한 어떤 위원회에서 만들었고요. 의사 결정을 하는 지원 워크로드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단순한 쿼리부터 정교한 쿼리까지 넓은 범위로 약간 100개 정도 되는 쿼리로 테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설명드릴 첫 번째 벤치마크는 왼쪽에 그림인 TPC-DS 100테라 버전입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차트는 시스템 비용을 기준으로 정교화되는데요. 대규모 워크로드의 경우 궁극적으로 중요한 수치는 당연히 성능 비용이기 때문인데요. 데이터브릭스 SQL은 어떤 측정한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최대 10배에서 12배 차이가 나고 기존 세계 기록을 2.2배 갱신한 신기록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록을 세울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 컴퓨팅 시스템이라는 되게 유명한 하고 공기업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냥 신뢰도가 있는 테스트였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두 번째 벤치마크는 32개의 동시성 스트림이랑 함께 10기가에 대한 스케일 팩터에서 시뮬레이트 되었었고요. 분석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화형 쿼리를 시뮬레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전에는 저희가 데이터브릭스 테스트했을 때 다른 기존의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사실 뛰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시스템들이 저희보다 동시성 부분에서 거의 2배 정도 앞섰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어떠한 선도적인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동시성을 거의 3배 정도 향상을 시켰고요. 이제는 짧은 쿼리에서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래 URL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테스트가 됐고 시뮬레이트 됐는지 URL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제품에 대한 고민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능 향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동일한 워크로드가 1년 후에는 약 27%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데이터브릭스 SQL이나 레이크하우스 개발하시는 분들이 항상 성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구성에서 설명을 드릴 때 DBSQL의 쿼리 엔진으로 개발된 포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톤은 데이터브릭스의 차세대 쿼리 엔진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PP 실행 모델로 C++로 다시 재작성돼서 벡터화된 어떤 CPU 프리미티브 엔진이라고 부르고요. 자사 스파크 엔진인 저희 DBR보다 성능이 약 2배 정도 빨라졌고요. 그래서 3배에서 8배 더 빠른 대화형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됐고요. 빠른 만큼 컴퓨팅에 소요되는 시간 또 비용을 줄이실 수 있어서 ETL 컴퓨팅 비용을 5분의 1로 줄였다고 하시고요. 또 평균 TCO가 30%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Predictive IO라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 기능이 제가 뒷부분 기능 쪽에 넣으려고 하다가 이 기능으로 어떠한 성능이랑 어떠한 비용 측면에 도움이 돼서 여기서 짧게 하이 레벨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Predictive IO라는 기능이 나온 어떠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안쪽 개발자분들이 어떤 데이터 사본을 만들거나 어떤 값비싼 인덱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면 어떨까? 또 시스템이 쿼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학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더 쿼리가 빠르다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에서 이 기능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데이터브릭스 Predictive IO는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가지고 있는 AI, ML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 단연간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딥러닝 기술로 저희 레이크하우스를 좀 더 스마트한 웨어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튜닝을 하지 않고도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읽어야 하는 파일만 스마트하게 읽어서 스캔하고 그로 인해서 읽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이게 좀 가능한 이유는요. 데이터를 읽고 어떤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만 스캔하는 가장 효율적인 액세스 패턴을 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쿼리 결과를 생성할 때 필요하지 않은 열과 행의 그 디코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행과 일치하는 선택적 쿼리에서 검색 기준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쿼리가 실행되면은 이제 이 쿼리가 실행되는 확률을 계산하고요. 또 사용해서 일치되는 행의 위치를 예상해가지고 그 파일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딱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가속화된 읽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다른 쓸데없는 파일을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직 한국 리전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향후에 나올 데이터브릭스 SQL 서버리스 컴퓨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서버리스 컴퓨팅은 어떤 즉각적이고 탄력적이며 관리가 필요 없는 제로 매니지먼트 컴퓨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제 기존의 사용자가 클러스터를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프로비저닝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바로바로 쿼리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될 때 서브리스도 사용하시면은 어떤 바로 즉각적인 시작, 그다음에 가용성 향상으로 어떤 전체 비용 이런 것들을 줄어들죠. 내가 쿼리를 하나를 날릴 건데 굳이 클러스터 하나를 프로비저닝 한다던가 그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평균 40% 정도 이제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브릭스 서버리스 컴퓨팅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기능들이 좀 탑재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이 다음 장에 설명드릴 지능형 워크로드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지능형 워크로드 뭐 관리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인 기능이 서버리스에만 탑재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텔리전트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를 이제 개발을 할 때 AI랑 ML로 이제 히스토리에 대한 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4가지 정도의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되게 짧게. 그래서 뭐 쿼리 듀레이션 리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장기 실행 롱러닝 쿼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원치 않는 쿼리들 실행될 때 이런 것도 자동으로 관리해서 이상 쿼리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댑티브 쿼리 프라이티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롱러닝 예전에 같으면 이제 롱러닝 쿼리 들어갔을 때 이게 끝날 때까지 어떤 짧은 쿼리를 롱러닝 쿼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둬가지고 뭐 짧은 쿼리에 대한 것도 바로바로 나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콘코러시 부스트 같은 경우는 웨어스에서 어떤 이제 들어오는 쿼리 크기에 기반한 어떤 스마트 동시성 관리로 동시 쿼리를 최대 2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오토 스케일링은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오토 스케일링이 되지만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어떠한 시나리오에서 더 나은 오토 스케일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나온 기능입니다. 요 어댑티브 쿼리 프라이티션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옛날엔 저희가 큐를 하나를 써가지고 롱러닝 쿼리가 실행되고 있을 때 짧은 쿼리가 들어오면 이제 기다리느라고 그게 안 됐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스탠다드 큐랑 익스프레스 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2개의 큐를 사용해서 롱러닝 쿼리는 이제 스탠다드 쿼리에다 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짧은 쿼리들 내가 바로바로 이제 사용자가 결과를 확인해야 될 때 필요한 이제 워크로드는 저 익스프레스로 큐로 가서 이제 엉키지 않고 바로바로 SQL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BSQL의 이제 편의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BSQL은 SQL 및 BI 워크로드를 위해 편의성을 제공하는데요. SQL 전용 클러스터인 SQL 웨어하우스를 생성을 하시고요. 또 생성된 클러스터를 보고 워크로드에 대한 어떤 사용량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DBSQL을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컴퓨팅 자원인 SQL 웨어하우스를 생성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간단한 설정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QL 웨어하우스는 티셔츠 사이즈 방식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엑스라지 뭐 아니면 스몰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선택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오토 스케일링도 지원해서 어떤 동시성이 들어가거나 어떤 부하가 됐을 때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돼서 이런 부하를 분산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토 터미네이션 기능이 있어서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땐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내어서 비용 절감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스팟 인스터 정책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이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또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분의 관점에서도 저희가 편리성을 좀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모니터링이랑 워크로드 관리에서 이제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사용량, 워크로드 및 사용량도 확인 가능하셔서 어떤 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어떤 특정 기간을 이제 부하된 특정 기간을 드래그 해가지고 어떤 쿼리의 수행이나 대기 SQL을 현황을 이제 드릴 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 해결 소요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어떤 모니터링도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뭐 내가 쿼리 이행 이력을 눌러서 좀 드릴 다운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났는지 어떤 비용이 많이 드는지 이런 것들 한 UI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이 쿼리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클러스터의 이제 사용량이랑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에 따른 사용량 추적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SQL 클라이언트나 뭐 파워 BI 아니면 어떤 뭐 태블로 이런 것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사용량 워크로드를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저기 보이시는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노란색 부분이 이제 저희가 큐에 걸린 이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봐서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클러스터를 사이징 하겠다 아니면 내가 만약에 다른 여러 팀들과 한 클러스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 큐가 걸리니 뭐 따로 나눠서 팀별로 SQL 웨어하우스를 다르게 운영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한 포인트도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SQL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도 제공을 하는데요. 데이터브릭스 SQL은 이제 분석가가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친숙한 구문이죠. 뭐 스파크 SQL이 될 수도 있고요. 안시 SQL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쿼리를 작성하고 어떤 스키마를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춘 에디터도 제공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SQL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스니펫을 저장해서 빠르게 재사용할 수 있게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또 쿼리 결과를 캐싱해가지고 어떤 실행 시간을 단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쿼리 업데이트는 이제 자동으로 새로 고쳐지는 기능이 있고요. 또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어떤 변경이 발생했을 때 저희도 얼러트를 이제 세팅해가지고 어떤 경고를 발생하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쿼리 편집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쿼리 편집기를 사용하셔서 어떤 스키마 브라우저랑 이제 저희가 또 자동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SQL 쿼리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또 사용자 그룹에게 SQL로 어떤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랜트를 하거나 리보크를 하거나 이런 액세스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또 시각화 기능은 저희가 몇 년 전에 리드시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리드시 기반 대시보드로 어떤 시각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유 기능을 저희가 또 드리고 있는데 접근 제어를 사용해서 어떤 시각화 대시보드 이런 것들이나 또 쿼리를 이제 팀원들과 아니면 또 다른 조직이랑 공유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협업 편의성을 조금 더 빠르게 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포트랑 쿼리도 이제 같이 검토하실 수 있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스피드업해서 우리 같이 팀업끼리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 기능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대시보드 종류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중요한 카운트를 한다던가 그냥 단일 싱글 로우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 표시 같은 거. 그래서 윗분들한테 어떤 지금 오늘의 매출은 얼마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차트로 만들 수 있는 건데 바 차트, 에어리아, 파이 이런 것도 다 제공되고요. 아니면 또 맵 이런 거 해서 지도로 보여줘서 다양한 시각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시보드들도 새로 고침 스케줄링이 있어서 매번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차트와 대시보드를 자동으로 스케줄링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자동화된 리니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테이블, 컬럼, 노트북, 워크플로, 대시보드 등 이런 대시보드 간의 리니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SQL, 파이썬 이제 사용하시는 모든 워크로드에서 실시간으로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내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리니지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브릭스의 새로운 기능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제 웨어하우스 사용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약 조건, 저희가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저희가 프라이머리랑 포린 키 제약 조건을 통해서 사용자가 테이블 간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non enforced예요. 그래서 만약 이거 위배되더라도 어떤 에러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강제로 에러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아이덴티티 컬럼으로 새 행이 추가될 때마다 어떤 고유한 정수값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요. 또 enforced 체크 제약 조건으로 미리 어떤 내가 제약 조건을 걸기 전에 이미 생성된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enforced 체크를 봐서 내가 제약 조건인데 위배되는 어떤 행들을 카운트를 미리 이제 선별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쿼리 페더레이션인데요. 이제 아직 이거는 프리뷰 단계인데 이제 여러 사일로된 데이터 소스에 대해 통합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시스템이 그냥 쿼리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 원본에 직접 연결을 해서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이제 간단한 쿼리만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어떤 웨어하우스는 포스트그리, MySQL, SQL 서버, 스노우플레이크, 시냅스, 레드시프트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데이터 소스를 좀 델타와 투명하게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티 카탈로그로도 이거 나중에 이제 이런 관리, 보안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터럴라이즈드 뷰인데요. 이제 메터럴라이즈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미리 계산해서 결과로 쿼리 속도를 좀 확산하고요. 그래서 또 증분 연산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최종 사용자에게 좀 빠르게 쿼리를 가속화해서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이제 저희가 골드 테이블로 어떤 거 메터럴라이즈드 뷰 만들어 놓으면은 증분 연산 바로바로 시켜서 저희가 연결하는 파워 BI나 태블로 얘네들이 다시 데이터 가져와서 연산할 필요 없이 그것만 딱 가져와서 좀 더 빠르게 어떤 BI 이제 툴들의 부담을 좀 덜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 UDF인데요. 이제 파이썬 UDF 사용하셔서 사실 사용하시는 분의 어떤 내가 원하는 커스텀 로직 이런 것들을 녹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기계 학습 모델 머신러닝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넘어갔고 예. 사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좀 빨리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DBSQL을 좀 5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에코 시스템들이랑 원활한 통합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 아까 보내드렸던 성능처럼 빠른 성능을 지원하고 유니티 카탈로그로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또 저희 델타 레이크로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 있는 웨어하우스를 저희 레이크하우스로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나중에 이 덱 받아보셨을 때 리소스 같은 거 저희가 여기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